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29강 이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인중개사 협회 관련해서 배울 거는 첫 번째 협회의 성격, 두 번째 협회의 설립, 세 번째는 공제사업, 네 번째는 지도, 감독 등에 대한 순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협회의 성격은 협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로서 이거는 법인입니다. 법인. 협회의 성격은 법인이다. 자연인이 아니죠. 이런 저나 여러분들 같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법에서 만든 사람입니다. 법인이죠. 법인. 그래서 협회의 성격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영리법인. 그렇죠. 돈을 벌려고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공익법인. 그렇죠.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익을 추구하는 법인이고 민법상으로는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즉 사람이 모여 단체란 뜻이고요. 설립에 있어서는 인가주의입니다. 즉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을 하고요. 네 번째 설립 비강제주의란 뭐냐면 설립을 강제로 법률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중개업자들이 모여서 공인중개사 협회를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 겁니다. 이 비강제주의, 강제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복수주의, 2개여도 되고 3개여도 됩니다. 복수주의지만 하나여도 되고 2개도 되고 비강제주의니까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제가 알기로 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가입주의, 이 협회는 비강제주의, 설립도 비강제주의지만 가입 역시 비강제입니다. 그래서 자유가입, 협회 회원이 되고 싶으면 되는 것이고 회원이 되기 싫은 사람들은 안 돼도 됩니다. 그러면 민법을 준용하는데 협회에 관해서 공인중개사법에 어떤 규정이 있으면 그걸 쓰지만 자세하게 세밀하게 규정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민법에 있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합니다. 자, 그럼 이 협회는 그 회원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회원. 자, 회원 자격은 누구냐? 중개업자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협회니까.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갖고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부측에서 인정하는 중개업자 역시 해당이 되고요. 중개법인도 협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던 법률의 중개인들, 공인중개사 취득하기 이전, 이 제도가 있기 이전에 복덕방 하던 선배분들이죠. 그분들은 중개인이라고 호칭을 하는데 그분들 역시 공인중개사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협회는 어떻게 설립을 하냐? 자, 협회 설립에 대해서 보면 그 협회 설립 목적은 중개업자인 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 그렇죠. 그 다음에 품위 유지, 그리고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그리고 운영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설립을 하는데 설립 절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둘 게 늘 수험생들이 헤매요. 삼발육총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발육총. 제가 머리 글자만 따서 여러분들 암기하기 쉬우라고 꼭 해놓은 거예요. 삼발육총은 뭐냐면 300명 이상 발기인이 300명 있어야 됩니다. 협회를 만들려면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돼서 정관을 작성하며 서명 날인하고 그 정관에 대해서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 삼발육총, 즉 발기인은 300명 이상이 서명 날인한 정관, 그리고 600명 이상이 총회에 참석을 해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제 협회를 설립을 하는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국장의 인가를 받고 그 주된 사무소 소주지에서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요걸로서 끝이 아니라 등기를 해야죠. 등기. 자, 법인이라고 그랬으니까 법인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을 합니다. 성립 등기는 협회의 성립 요건입니다. 등기를 꼭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협회의 조직을 보면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인천광역시면 인천광역시 지부, 서울특별시면 서울특별시 지부를 둘 수 있고 그 밑에 시군구에는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면 인천광역시 지부, 중구 지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서울특별시에 소지한다라고 했었는데 그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협회의 주된 사무소를 반드시 서울에 할 필요는 없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협회를 이렇게 설립을 하는데 협회의 그럼 이 업무는 무엇이 있는가?
그 머리 글자만 짜면 품중자유 전공어라고 쓸 수가 있는데 품이 유지겠죠. 품중 자유 유자는 윤입니다. 윤. 그 다음에 전공모 목이고요. 이 앞머리 글자만 딴 이유는 한 번은 읽고 지나가는 겁니다. 자꾸 읽다 보면 나중에 저절로 외워지는데 첫 번째는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 중자는 부동산 중개제도의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자자는 회원의 자질 향상, 뭐 이런 걸 위한 지도라든가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고, 윤은 윤입니다. 윤, 회원의 윤리 현장 제정, 그리고 뭐 실천에 관한 업무, 윤리, 회원 윤리를 말하죠. 그리고 정은 정보죠.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자, 그 다음에 공은 공제사업입니다. 공제사업 이따 배우고 세 번째랑 공제사업,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상호 구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이 목은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업무에서 그 기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협회의 성격과 설립을 정리하고 다음 공제사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사업은 공통으로 이제 서로 힘을 모아서 상호 부조하는 거니까 보험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할 때 그 보증하는 거하고 연관 있는 사업인데 그 협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 회원으로 공제사업에 공제 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협회 회원으로 이렇게 처리하더라고요. 협회에서는. 자, 이 공제사업은 협회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공제사업의 범위는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 그리고 공제사업의 부대 업무로서 공제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규정이라는 게 여러분들 보험할 때 약관을 생각하면 돼요. 어떤 약속된 그 서류가 있어야 가입하는 사람이 볼 수 있듯이 공제 규정을 봐야 내가 이 공제에 가입하면 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다 공제 규정이 써 있습니다. 회원으로서의 의무, 뭐 공제 가입할 때의 의무, 그리고 내가 받는 혜택, 권리 이런 것들이 써 있는데 그 공제 규정을 만들어야 되고, 이 공제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공제 규정이 있어야죠. 그리고 이 공제 규정은 제정을 했으면 누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렇죠.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국장의 승인. 예, 그럼 이 공제 규정 변경 같은 경우는 역시 변경할 때도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 공제 규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공제 규정에는 공제 사업의 범위가 있을 것이고, 범위. 그리고 공제 계약의 내용. 자, 내용.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회계 기준. 어떻게 회계를 처리하는지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책임 준비금. 공제 사업을 해서 회원이 이제 돈을 내면 그 돈 중에 일정 금액만큼은 꼭 보관하고 있어야죠. 왜? 손해배상 회원들 중에, 공제 가입한 회원들 중에 손해배상 책임질 일이 생겨서 협회에서 공제 기금을 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비율이요.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 그래서 공제료 수입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는 거. 이상입니다. 10%로 한다가 아니라 항상 이상, 뭐 이하, 이거 꼭 주의하세요. 10% 이상으로 준비를 한다는 거. 그래서 이 공제 사업을 하면 이 공제 사업은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항상 감시를 해야 돼요. 자, 그럼 누가 감시할까요? 그렇죠. 상위 기관인 국토교통장관, 국장이 감시를 한다. 국장이 공제 사업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시정명령. 자, 또 하나는 뭐다?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공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검사를 해야죠. 그래서 국장은 협회가 공인중개사법 및 공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 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선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듣지 않거나 위반을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된다. 협회도. 그럼 국토교통장관 국장이 부과하고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원장, 금융감독원 원장이죠. 원장이
원장이 있습니다. 그럼 금융감독 원장은 국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자,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 검사는 누가 한다? 그렇죠. 금융감독원 원장이 합니다. 자, 누구의 요청으로? 국장의 요청을 하는 겁니다. 국장이 공제사업에 관한 조사 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하는데 이때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아울러 알아두십시오. 자, 네 번째 이제 지도감독입니다.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국장이에요. 국장 무조건. 다 계속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관련된 거고 국장이 합니다. 국장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 보고하게 할 수도 있어요. 보고하게 하거나. 두 번째, 자료의 제출 급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자, 자료 같은 거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일을 하고 있나? 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자,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공무원이 가서 그 사무소를 협회 또는 지부, 지회 사무실을 가는 거죠. 가서 사무소에 출입해서 장부나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반하면 역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 또는 징수를 합니다. 자, 그리고 협회, 지부, 지회에 대해서 출입,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나 공무원이요 이러면 누가 믿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징표를 패찰 같은 거 부착하고 징표, 공무원증이나 공인중개사 협회 조사 검사 증명서가 있어야겠죠. 그거를 지니고 몸에 지니고 상대방이 꼭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지 아무나 와서 장부 좀 봅시다 그러면 보여줄 사람이 없죠. 예. 그리고 협회는 또 보고 의무하고 신고 의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협회가 총회를 했습니다. 자, 협회가 회원들이 모여서 총회를 하면 이 총회 결과를 의결을 하면 의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다 기록으로 남기니까 그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국장에게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고,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했을 때, 지부나 지회를 설치했을 때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고, 지회는 시군구니까 등록관청, 시군구청장이죠. 등록관청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의 중개실무 제29강으로서 이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협회의 성격, 협회의 설립, 공제사업, 지도감독 등을 배웠는데, 협회의 지도감독과 관련해서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꼭 기억을 해주시고, 협회 설립에서는 3발 6총, 300명 발기인 600명 총회,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